은하수 41회 오늘의 글 제목은 결론은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생고생하며 모은 돈입니다. 배가 고파도 빵 한 봉도 먹어보지 못하고 2년 동안의 사탕은 5개에서 7개를 먹고 과자는 동물 과자나 번데기 과자를 2, 3일에 한 번씩 3, 4개를 먹으면서 저금을 한 금쪽 같은 돈입니다. 정말로 어머니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근아, 다른 사람에게 장에 쓰고 이자 주는 것보다는 아들 거 쓰고 이자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가을에 꼭 이자 줄게 장리로다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 것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 누가 들어도 이기에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소금 같은 말입니다. 그래,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자는 줄 것이다. 남의 것 장리를 쓰더라도 어차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설마 아들 것을 떼어먹지는 않겠지? 3년 동안 이자만 받아도 쌀 한 가마니가 또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이자가 3부 이자로 3말입니다. 3년이 지나면 또 한 가마니 값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가을에 꼭 이자 줘야 해. 내 것부터 먼저 이자를 줘야 해. 몇 번이나 어머니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찌 되었을까요? 정말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속담이 있습니다. 기근이의 삶,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던 삶입니다. 정말로 반전은 일어났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반갑고 고맙지만 이자를 줄 때는 원수가 된다.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하던 말입니다. 식량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장리를 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절까지 하지만 이자를 1년, 2년 주다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해마다 3마씩 이자 갚는 일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원추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어른들의 덕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형제나 친척에게 쌀 장리를 주면 안 된다. 반드시 원수가 된다 하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기근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부탁한 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장리로 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어머니에게 장리를 주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자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로 고심했지만 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수는 없었기에 주게 된 것입니다. 장리를 주면서 설마 엄마가 불쌍한 아들의 돈인데 떼어먹지는 않겠지. 어차피 남의 쌀 장리를 얻어도 이자를 주어야 하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전이라도 줄 것이다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으로 늘 고생하는 부모님,
몸이 건강하면 돈을 벌어서 효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렵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고 장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추수가 끝나고 쌀탕아도 띄었는데 왜 내 이자는 주지 않는 거야? 가을이 오고 추수가 끝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이자를 지면서 아들의 것은 주지를 않아 속이 상하여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없습니다. 결론은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게 다시 할까? 어느 봄날에 예빈이가 말했습니다. 가게를 하는 것이 남동생에게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가게를 하자고? 내가 학교에 갔다가 일찍 끝나는 날이나 토요일에 가방에 물건을 조금씩 넣어오면 되거든. 다시 가게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남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누구나는 객지에 나갔습니다. 남동생이 물건만 가져다 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글쎄, 물건이 팔려야 가게를 하지. 한번 생각해 볼게. 솔직히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부딪히며 마음을 주더라도 판매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게를 하면 좋기는 한데 누가 물건 구매하려고 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됩니다. 작은 한숨이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고민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고 싶으나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시 가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물건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다. 이제는 영영 가게도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간혹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뜻밖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손님이 한 동네 아이들 뿐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서운한 일이 생겨도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민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민이 클 수뿐이 없습니다. 내가 또 가게를 하면 어른도 아이들도 외면하지 않을까? 혹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예 발걸음도 하지를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데 판매하지 못하면 빚쟁이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빵, 과자 등은 외상으로 가져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가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바보다. 내가 왜 또 가게를 시작했을까? 일주일이 지난 후 후회를 합니다. 동네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몇 명의 아이에게 내가 다시 가게 할 거야. 필요한 학용품 있으면 와서 사면은 돼? 하고 말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학생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2명의 아이가 공짜 간 연필 한 자루를 구매한 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후회는 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게를 접어버리고 싶지만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투자하여 학용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긴피양난입니다. 곡식의 비밀 1. 우리도 곡식을 받을까?
어느 날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곡식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곡식을 받자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고 뒤물었습니다. 응, 사실은 말이야. 동네 애들이 말이야. 동네 애들이 왜? 동네 애들이 무엇을 하는데? 동네 애들이 조용돈이 없잖아. 장난감을 구매하고 싶어도 또는 빵이나 과자를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 그렇지. 어른들이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돈이 없지. 그런데 이것은 비밀인데 말이야. 누구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응, 알았어. 비밀 꼭 지킬 테니 말해봐. 사실은 말이야. 동네 애들이 쌀이나 콩, 보리쌀을 가족 모르게 한 대씩 숨겨 가지고 가서 농겨울이 가게네 마장의 가게에서 담아 많았게. 그리고 딱지나 빵, 과자를 사기도 하고 가게 주인에게 돈을 받기도 해. 우리도 곡식을 받으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예병인이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기회는 신비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예빈아, 곡식 가지고 오다가 말이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니? 곡식을 몰래 받는 일, 나쁜 일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알면은 찾아와서 야단을 칠 것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장에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42회에 계속됩니다.